이번 시즌 이강인이 소속된 마요르카는 예상 외의 선전을 펼치면서 12위에 올라 안정적인 중위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요르카가 이렇게 선전할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이강인의 존재 때문인데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공식 SNS가 이런 사실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오는 토요일 새벽 4시에 열리게 될 에스파뇰과의 맞대결을 앞둔 상황에서 마요르카의 이강인과 무리키의 사진을 올려서 이 둘이 팀의 핵심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이번 시즌 마요르카의 득점은 9점인데 그중 78%가 이 두 명에게서 나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에스파뇰과의 맞대결에서 마요르카의 승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마요르카의 특성상 오픈플레이 상황보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 확률이 높은데 정확한 킥 능력을 자랑하는 이강인은 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일 수밖에 없겠죠. 지난 시즌 말미에 팀에 새롭게 부임한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을 더 발전시키면서 이번 시즌 이강인은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높은 기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리그 11경기에서 2득점, 3도움으로 공격 포인트 5개를 기록한 이강인은 자신의 커리어 하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이강인이 공격 포인트를 올릴 때마다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 나가는 셈이죠. 특히 지난 발렌시아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발렌시아 유소년 팀에서 훈련하면서 스페인 최고의 유망주 중 하나로 손꼽혔지만 결국 구단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사연으로 이강인 매치라고도 불렸던 경기입니다. 이강인은 1대1로 비기고 있던 후반 38분 수비수 2명을 제치고 날린 왼발 슛으로 역전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주인공이 됐습니다. 극적인 역전골을 넣고도 세레머니를 자제하면서 친정팀을 향한 예의를 지킨 이강인입니다. 축구를 한 이후로 가장 이상한 느낌이었다. 발렌시아에서 10년 동안 있었다. 발렌시아는 나에게 모든 것을 준 팀이다. 그들이 잘 되길 바란다. 내가 이곳에 있을 때 나를 지지해준 팬들에게 감사하다. 골을 넣었을 때 이곳에서 머물렀던 10년 동안의 감정이 떠올랐다면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진심을 드러내기도 했죠. 하지만 사실 발렌시아의 구단주는 이강인의 성장엔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 26일 스페인의 문드 데포르티보에서 발렌시아의 구단주 피터 림의 만행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폭로한 것인데요. 발렌시아가 이강인을 자유계약으로 내보낼 때 이미 구단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엘골 디지탈은 발렌시아 구단주에게 피터 림 구단주는 임기 중 중요한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의 마지막 가장 큰 실수는 이강인을 방출한 것이었다. 이강인이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유망주 중 한 명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도 정작 발렌시아에서는 어떤 감독으로부터 기회를 받지 못한 채 팀을 떠나야 했다라면서 발렌시아가 이강인과 계약을 해지한 것이 엄청난 실수였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도 데포르티보는 구단주가 애초에 이강인의 성장에 무관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터림 구단주는 아시아에서 자신의 이미지에만 관심만 있었다. 이강인의 성장보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했다라면서 이강인을 방치했다고 비난한 겁니다. 게다가 빅클럽으로의 이적까지 막으면서 이강인을 꽁꽁 묶어두기도 했다는데요. 발렌시아 유스팀 시절 이강인은 레알 마드리드로부터 여러 제안을 받았지만 발렌시아 구단과 당시 소속팀이던 유스팀은 레알의 이적 제안들을 모두 거절했다라면서 이강인에 대한 레알 마드리드의 러브콜을 발렌시아가 모두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2018년에 발렌시아와 재계약을 할 때에도 레알 마드리드의 영입 시도가 있었지만 당시에 약 1136억 원에 달하는 바이아웃을 계약에 포함시키면서 이적을 막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발렌시아가 이강인을 고평가해 핵심 선수로 활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죠. 하지만 발렌시아는 그 기대를 배신했습니다. 이 매체는 당시 이강인의 상황에 대해서 발렌시아 1군에선 실망스러운 상황만 맞이했다. 이강인은 견디기 힘든 상황에 몰렸다. 결국 중요한 선수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발렌시아의 모든 재계약 제안을 거부했다라면서 팀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공개했죠. 발렌시아 시절 선발로 나섰다가 가장 먼저 교체된 뒤 벤치에서 좌절하고 있는 모습이 현지에서도 화제가 됐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마요르카로 팀을 옮긴 뒤에 자신을 믿어주는 감독과 함께한 이강인은 최고의 유망주라고 평가받던 잠재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 체제에서 그토록 갈망했던 꾸준한 출전 기회를 받았다. 이제 그는 팀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쏟아내고 있다.
타고난 재능으로 빠르게 주목을 받고 있다라면서 이번 시즌에 이강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극찬을 보낸 문도 데포르티보입니다. 결국 이강인은 친정팀 발렌시아를 향해서 가장 멋진 방법으로 복수에 성공했고 스페인 라리가의 공식 홈페이지에 대문짝만하게 자신의 이름을 걸었죠. 뿐만 아니라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이강인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는데요. 스페인의 렐레보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이강인을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강인은 더 나은 팀에서 뛸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 실제로 이강인은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 팀 다수의 레이더망에 있다라면서 이강인의 이적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이미 지난 9월 스페인의 토도 피차에스가 뉴캐슬이 이강인을 노리고 있다면서 프리미어리그 이적설을 언급했었죠. 마요르카는 이강인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마요르카도 적절한 제안이 오면 이강인을 떠나보낼 준비가 돼 있다. 그들은 이강인과 작별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그 순간은 커리어에서 한 단계 도약할 준비가 된 성숙해진 이강인에게 적절한 이별일 것이라면서 이강인이 마요르카를 떠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매체인 그라다3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여름 페노르트가 이강인의 영입을 진지하게 원했고 협상을 시작했지만 마요르카는 끝내 제안을 거절했다라면서 이강인에 대한 영입 시도는 예전부터 있었고 앞으로 더 심해질 일만 남았다고 했죠. 토도 피차에스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이강인이 당장 내년 1월에 이적할 수 있다면서 이강인의 이적설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요르카는 내년 1월이나 여름에 이강인과 결별할 수 있다. 특히 이강인이 월드컵에 출전해 활약하게 되면 이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라면서 이강인이 월드컵에서의 활약을 통해 더 빨리 B클럽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벤투 감독의 선택에 따라서 이강인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이강인처럼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유스에서 성장한 백승호의 인터뷰에 따르면 스페인에서 배웠던 축구가 벤투의 철학과 똑같아서 그걸 좋아한다고 하는데 왜 이강인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라리가 베스트 11에도 올랐는데 아직도 뭐가 더 부족하다고 느낄지. 이강인이 월드컵에서 활약하기에는 분명 타이밍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벤투 감독이 4년 동안 만들어 놓은 같은 전술과 같은 선수 활용이 있는데 이강인 때문에 뭐 바꿔놓기는 사실 무리가 있죠. 그래도 이강인은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월드컵은 시즌 중에 치러지기 때문에 변수들이 정말 많고 월드컵 때도 변수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혹 단 한 번의 기회로 임팩트만 남겨도 다를 것입니다. 최근 영국 인디펜던트는 한국을 조 1위에 8강까지도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팀들의 실력차가 거의 나지 않고 우루과이전을 잡으면 김민재,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8강까지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강인에게 아예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남은 3경기에서도 특히 내일 새벽 4시 에스파뇰과의 경기에서도 대활약을 하면서 팀 순위를 더 끌어올려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